안녕하세요. 외조랩 한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 연구단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하정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정민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저는 유전체 교정 연구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오가노이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유전체 교정이라는 것이 유전자에 있는 염기 서열을 바꾸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 그 안에서도 이제 오가노이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전체 교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목적하는 유전자를 인식할 수 있는 뭐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가이드 RNA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부위를 자를 수 있는 그런 엔자임이 합쳐져 있는 그런 구성 요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유전자를 잘라내거나 유전자의 일부를 도입하거나 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음. 유전자 가위를 오가노이드에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오가노이드가 뭔가요? 오가노이드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사람 세포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세포라는 것을 활용을 할 때는 한 가지 타입의 세포를 플라스틱 디쉬에서 키우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환경이 사람과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의 세포를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 3디멘저널한 그 환경에서 얘네들을 키워가지고 장기와 유사한 상태의 메스를 만들어서 만든 것을 이제 오가노이드라고 합니다. 음, 현재는 마우스와 사람에서만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 꼭 이 두 가지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이제 박쥐 같은 것에서도 오가노이드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동물들한테서 만들려는 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요. 대부분의 모델은 쥐와 사람에게서만 개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쥐로도 오가노이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군요. 네, 아무래도 특히 이제 박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육을 할 수 있지 않잖아요.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연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박쥐 세포 자체를 추출해서 오가노이드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쥐는 어디서 잡나요? 본인이 직접 잡아오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 연구소와 협업을 하면서 이 박쥐로부터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일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제가 직접 잡진 않았고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헌터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북 괴산에 있는 동굴에 가셔서 허가를 받고 하시는 거고요. 이 야생 박쥐들을 잡아서 BL3 그 연구실에서 이제 좀 안전하게 이 조직들을 분리를 해서 제가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도록 조직을 분양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조직을 말씀하시나요? 이제 저희 연구단의 단장님으로 계신 고범경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장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문성이 있는 분이세요. 저 역시 연구단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소장 오가노이드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어서 다양한 동물로부터 소장 오가노이드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를 하시면서 기뻤던 점은 언젠가요? 사실 연구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실험이 됐을 때 항상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좋은 논문이 나가거나 뭐 좋은 상을 타거나 했을 때도 기쁘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간헐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것에서 이제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로부터 오가노이드 모델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프로젝트를 올해 초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모델들을 모으고 만들어 가는데 조금 더디게 시작을 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폭발적으로 샘플들도 많이 들어오고 저도 잘 만들게 되면서 올해에만 약 17종, 17종의 동물로부터 오가노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바이오 뱅킹화도 하고 이제 특성 분석을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순간들이 되게 즐거웠고 지난주에 이런 결과들을 좀 써머리해서 연구단에 계신 동료들에게 공개를 했는데
다들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고생했다 해주셔서 그때 되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연구를 하면서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은 한정적인데 제가 해야 할 일들은 많고 특히 뭐 학생 때였으면 제가 뭐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선임연구원이라는 직책에 있다 보니까 그 외적으로 뭐 행정적인 일들도 해야 되고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아니면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결혼을 했고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남편도 이제 이런 생물학 연구를 했고 박사를 해서 이제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대전에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게 조금 가장 힘든 것 같긴 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을 지원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전에는 생명과학연구원에서 학위를 하였고 환경을 옮겨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마침 그때 제가 좀 평소에 존경을 해왔던 구본경 단장님께서 10년간의 유럽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마침 또 바로 생명과학연구원 옆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으로 오신다고 하셔서 사실 제가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은 없었는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기초과학연구원이 굉장히 좋은 연구소더라고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프론티어에 있는 분들만이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장으로 오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연구단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기초과학연구소가 좋은 연구소라는 거를 있으면 있을수록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초과학연구원의 직원에게 연구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어, 어, 사실 바로 어제 저희가 그 혜택을 누렸어요. 이제 연구단에 있는 직원들, 동료들이랑 소통을 좀 잘 해라. 이렇게 일만 하지 말고 서로서로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면서 그러다 보면 시너지가 나지 않겠냐 하면서 소통 교류를 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한 이런 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무슨 공방에 가서 뭔가를 만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서 사실 어제도 이제 저희 연구단에 계신 9분의 박사님 혹은 연구원분들과 함께 이제 유리공방에 가서 유리공예를 하였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지인 것 같아요. 끝나고 술도 마시고, 아, 네, 물론 뒷부리에서 더 끈끈하게 네, 네, 네트워크. 네. 네, 네트워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젊은 과학자들이 보다 나은 연구 환경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아, 글쎄요, 멘토링이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이 연구자라는 이 직업이 계속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야 할 일들, 달성을 해야 하는 목표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 끊임없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거기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박사급 인력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 계신 PI 박사님들이 도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연구단지만 봐도 뭐 액티브 하시지만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셔야 되는 많은 유능한 박사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젊은 연구자들이 이 필드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님께서도 그런 멘토가 되셔야죠. 네. 저는 사실 그런 멘토가 될 수 있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지금도 그래서 사실 박사과정 학생들한테도 좀 좋은 멘토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어떤 좋은 걸요? 멘토인지?
아, 혹시 필요하시면 어, 그분들을 노력하실 분. 소개시켜, 네. 네. 음, 혹시 연구 외적으로 과학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우연한 기회로 이제 대중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깨었는지 이후에도 계속 강연 섭외가 들어와서 대중 강연은 좀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주제로 강연하시나요? 사람들이 줄기세포를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세포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 아니면 어른분들에게도 줄기세포가 어떤 세포이고 이것을 떻게 활용할 수 있고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줄기세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다들 뭐 줄기세포 하면 줄기세포 화장품 아니면 뭐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재생 이런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도 지금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활용점이고 기초과학에서도 무한정 증식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 그리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연구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민님의 20년 후를 상상한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신가요? 만약 연구자로 잘 살아남았다면 너무 사실 먼 일이라 잘 상상은 되지 않는데요. 뭐 제 랩을 잘 꾸리면서 제자들을 잘 양성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PI가 돼서 이렇게 랩을 잘 운영하고 이 친구들을 잘 이끌어 나가고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긴 하지만 대중 강연을 하고 혹은 더 어린 친구들에게 조금 더 연구나 과학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가지게 하고 이쪽 필드로 들어오는 그런 문턱을 좀 낮추는 데에도 관심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촉매가 되겠다. 음, 그쵸. 이제 제가 랩을 꾸린다면은 제가 키울 수 있는 학생의 수는 100명 채 안 되겠지만 대중 강연이나 조금 더 저를 노출시켜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찬스를 만들게 되면 그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좋습니다. 이상 구해줘 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